안녕하세요. IT 편의점 문어박사입니다. 백트래킹을 10몇 문제 정도를 풀어볼 건데요.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부분집합의 한 문제를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난이도를 점점 올려가면서 쉬운 데서 어려운 데로 올려가면서 모의 문제 포함해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문제는 1부터 12까지의 숫자를 가진 집합 A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 중에 n개를 가지고 합이 k가 되는 부분집합이 도대체 몇 종류나 되느냐라는 걸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1부터 12는 정해져 있는 거고 하나도 없으면 0을 출력하는 겁니다. 개수니까. 예를 들어 1부터 12까지가 있는데 3개의 숫자로 6을 만드는 경우다. 네, 그럼 1, 2, 3의 한 가지 경우밖에 없다는 거죠. 네, 이런 형태로 해서 풀이를 하면 되겠고요. 자, n은 12개 정해져 있고요. 이건 뭐 당연하죠. 최대 개수가니까. 그다음에 K는 최대 100까지 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백트래킹으로 앞으로 연속으로 문제를 풀어볼 텐데 백트래킹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제일 중요한 키워드 하나를 적어놓고 하겠습니다. 자, 백트래킹은요. 가능한 앞으로도 되게 자주 쓸 표현입니다. 가능한 모든 경우를 처리해서 결국은 정답을 구하는 게 백트래킹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가능한 모든 경우를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정답은 나옵니다. 반드시. 다 해봤으니까요. 그럼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될까요? 시간 초과가 생길 수 있으니 모든 걸 하다 보면 그것만 좀 주의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풀이를 좀 더 진행하시면서 어떤 경우에는 백트래킹으로 접근하면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능한 모든 경우를 풀어보는 건데 뭐 불가능한 것 같은 경우에 거르는 처리도 그래서 있어야 됩니다. 나중에 점점 가볼게요. 자, 그렇다면 가능한 모든 경우를 처리하기 위해서 뭐가 가능한지를 다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가능한 모든 경우를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 상태 공간 트리 이렇게 표현도 하는데 그냥 다 펼쳐서 트리 형태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 저런 경우를 다 적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이 문제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전 다른 문제와 다르지 않습니다. 필요한 변수를 잘 적어 놓으시고 자, 저희는 사실 1, 2, 3, 4, 5, 6, 7, 8 해서 값이 들어가 있으면 되죠. 뭐 범위를 맞춰주셔도 되겠으나 굳이 안 맞춰준다면 그냥 11까지가 될 겁니다. 그리고 n은 항상 12가 되겠죠. 얘를 뭐 자주 쓰는 리스트라는 데다가 저장해 뒀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문제풀이의 항상 첫 번째 단계는 백트래킹이 아니건 문제를 읽고 이런 거구나 테스트 케이스랑 맞춰보고 그 다음에 필요한 변수들을 시각적으로 보이게 표시해 놓고 특히 경계 최종값이나 경계값 중심으로 잘 표현해 놓고 요거를 보면서 풀이를 진행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인 문제를 읽고 이해하고 필요한 변수를 나올 때마다 눈에 보이게 적고 백트래킹 같은 경우에는 가능한 모든 경우를 그리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죠. 첫 번째 문제풀이라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걸 트리 형태로 풀 텐데 이 안에다가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 저희가 무엇을 적을 거냐? 자, n이라는 발전시켜 나가는 단계를 적을 거예요. 자, 이거를 정의할 겁니다. 몇 문제 푸시다 보면 감이 잘 잡히실 겁니다. 자, 요걸 정의하는 게 제일 첫 번째 단계예요. 자, 저는 이걸 어떻게 정의할 거냐면요. 손으로 이리저리 해보시면서 유형을 잡으시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쉬운 문제 같은 경우에 많은 경우에 배열의 인덱스로 표현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배열의 인덱스. 즉, 여기 하나씩 하나씩 포함하는 경우가 되겠죠. 1, 2, 3, 4 해서 12까지 숫자가 있는데, 배열의 인덱스. 지금으로 보면 그 숫자, 위치라고 생각해 주셔도 됩니다. 자, 그런데 이 n을 정할 때, 기본적으로 이 n을, 종료 조건에 관련된 거라고 생각하고 좀 정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미 백트래킹을 잘 아시는 분은 뭐 자세히 보실 필요 없겠고요. 처음이다 하면은 초반에 이렇게 정리되는 걸 보면서 난이도를 올려가면서 한 문제 한 문제 풀어보신 다음에 풀이를 보시고 이렇게 진행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제일 첫 번째는 이렇게 갈 수 있겠죠. 자, 이 0번째 인덱스에 있는 숫자를 이 더하기에 더해서 요 K 값이 나오냐는 거잖아요. 사용할 거냐, 네, 더하기에 포함시킬 거냐, 아니면 사용을 안 할 거냐. 네, 즉, 이 2를, K를 만드는 덧셈에 쓸 거냐 말 거냐 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를 골랐다면요, 그 다음 숫자를 정해야죠. 하나씩 하나씩 증가시키면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인덱스 1, 즉 두 번째 숫자를 네, 포함시킬 거냐, 덧셈에 포함시키지 않을 거냐. 자, 마찬가지로 포함시킬 거냐, 포함시키지 않을 거냐 이렇게 뻗어나갈 수 있을 거고요. 자, 이걸 반드시 일반화까지 시켜야 됩니다. 몇 문제에서, 초반 몇 문제에서는 여러 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 그림으로 봐도 n-1번째의 인덱스에 가게 되면 종료 조건 근처에 있는 걸 봐야 되겠죠. 이 숫자를 덧셈에 포함할 거냐, 안 포함할 거냐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n에 진행하게 될 겁니다. 네, 여기 없는 거죠. 자, 반드시 종료 조건을 복잡해지면 이제 요게 좀 복잡해지는 겁니다. 난이도가 올라가면 처리하고, 자, 정답은 네, 자, 초기 문제를 위한 기본 네, 처리 방법입니다. 반드시 정답은 네, 요 종료 시에만 처리하시는 겁니다. 익숙해질 때까지는 무조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사람이 쭉 가능한 모든 경우를 하다가 중간쯤 답이네 하면 끊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내가 얼핏 잘못 생각했을 때는 정답이 안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백트래킹은 뭐라고요? 가능한 모든 경우를 다 해봐서 정답을 내는 거예요. 효율적인 처리 방법이 아니라. 그래서 정말 무식하게 다 해보시는 겁니다. 시간 초과가 안 나도록 해야 되겠고, 그래서 이 문제를 내는 출제자 자체가 백트래킹을 냈다라고 하면 시간 초과가 안 나게, 아니면 가지치기 정도만 오늘 짧게 해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 답이 나올 수 있게 해줘요. 자, 그러면 재규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분명히 난해하실 수 있겠으나 몇 문제 풀면 감이 잡히실 겁니다. 자, 우리는 뭘 작성하는 거냐? 요 하나를 함수로 작성하는 겁니다. 자, 얘를 dfs라는 함수 이름으로 depth first search죠. 작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규를 구현하실 때는 온갖 걸 따라가면서 구현하시면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어떻게요? 딱 요 하나의 함수 시점에서만 작성하시는 겁니다. 내가 나를 호출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프린트나 이런 함수처럼 완성되어 있는 라이브러리를 부른다. 예, 재규 호출하는 함수가 완성되어 있는 그냥 이 동작을 하는 함수다. 이렇게 불러주시면 돼요. 자, 이 함수는 굉장히 유사하게 생겼을 건데 저랑 같이 한번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자, dfs 함수는요, 좀 어렵게 변형되는 난이도가 올라가는 문제를 제외하고는 무조건 종료 조건에 관계된 n을 시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필요하시면 네, 필요한 파라미터들은 뒤에 생기는 만큼 추가해서 짜주시면 돼요. 없으면 안 짜는 겁니다. 자, 재기로 계속 호출이 됐어요. 그럼 여기서는요, 끝나야 되겠죠. 다 똑같이 생긴 호출인데 종료가 항상 제일 위쪽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야 끝이 나겠죠. 아니면 계속 호출만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첫 위치에는 종료 조건을 적으시는 거예요. 시작되면 이거는 당연히 n에 관련된 걸로 처음에 그래프 트리를 그리실 때 하셔야 됩니다. 여기 적혀 있죠. 종료 조건은 뭐예요? n이 라지 n이 되면 끝나게 되겠구나. 네, 정답 여부에 상관없이 무조건 끝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if 우리가 발전시켜 나가는 n이 라지 n이 되면 종료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럼 무조건 이때는 끝내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코드를 짤 때도 이렇게 반드시 끝내는 걸 먼저 적은 다음에 안에 가능한 정답 처리 코드를 짤 겁니다. 그리고 여기 정답 처리 코드를 짜는 겁니다. 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합이 네, n개를 다 이거 더할 거냐 포함 안 시킬 거냐를 선택한 다음에 합이 k가 되면 네, 그게 바로 원하는 개수가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자, 만약에 여태까지 합을 어떻게 알아요? 네, 지금 다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백트래킹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자, 만약에 나한테
위 함수가 나를 호출할 때 여태까지 사용하기로, 즉 포함시키로 한 숫자를 더해서 넘겨줬다면 나도 그걸 쓸 거면 더해서 밑으로 넘겨주면 되고, 안 쓰면 그대로 넘겨주면 되겠죠. 네, 내 시점에서는 살펴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거를 썸이라는 변수가 있으면 해결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필요한 거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가능하면 리스트 이런 걸 제외하고는 네, 파라미터로 넘겨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규먼트로. 자, 그래서 여태까지 합이 K가 됐다면 되는 거죠. 자, 다만 그 경우가 아니라 개수도 네, 개수가 제가 라지 n을 먼저 적어서 혼동되니까, 자, 이 개수를 네, count cnt라는 이름으로 네, 입력하는 건 이제 대문자로 써서 좀 덜 헷갈리게 보통 쓰니까요.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좀 옆에다 쓸게요. count도 사실 넘겨주면 되는 거죠. 네. 사용했다면 1 더해서 넘겨주고, 사용 안 했다면 받은 걸 그대로 넘겨주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count가 네, 이거 이제 입력받은 거고요. CNT는 네, 개수도 넘겨주면 되겠네요. 필요한 만큼 만드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럴 경우에 3개 써서 원하는 숫자 만들었네, 이게 된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정답이 하나 증가되면 되는 거죠. 자, 다만 이건 여기저기서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네, 전역으로 선언해서 가는 겁니다. 자, 나중에 필요에 의해서 리턴을 해주는 재규 형태도 만들겠지만, 자, 가능하다면 지금 입사시험 레벨, A형 레벨에 맞는 문제들을 풀이하는 거기 때문에 네, 리턴하지 않는 경우를 기본으로 해서 풀도록 할 예정입니다. 코드가 더 심플해지더라도 네, 그 방향으로 가기보다는 리턴을 안 하는 형태로 백트래킹을 풀 예정입니다. 자, 조금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딱 이 종료 조건에 대한 처리란 거예요. 자, n이 라지 n이 되면 무조건 종료를 한다. 자, 기본적인 문제들은 이 조건인 경우가 많아요. 내가 아예 종료 조건으로 잡으니까 처음에 n을 설계할 때. 네. 그리고 문제에 포함된 조건들, 이 경우에만 카운트해야죠. 네. 자, 그러면 종료에 대한 처리가 지났다면 이제 뭐가 남았느냐? 근데 밑에 내가 호출해주는 경우가 남은 거죠. 네. 지금은 두 줄로 해주고 있네요. 사용한 경우, 내가 이 1번째 숫자를 사용한 경우, 사용하지 않은 경우. 자, 그래서 이 밑에는 항상 하부함수 호출이에요. 자, 그런데 네, 내가 이 숫자를 사용했다. 네, 덧셈에 포함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네, 포함시키지 않은 경우, 이 두 가지 경우만 호출해주면 되겠죠. 자, 이게 가변적일 때는 for loop 같은 걸로 돌리시겠지만, 지금처럼 2개 또는 3개다 라고 하면 그냥 적어주시는 게 제일입니다. 자, 그래서 하부함수 호출을 해주는 거예요. 네, 처음이라 좀 자세히 적습니다. 자, 사용하는 경우는요. 자, 무조건 n은 하나씩 지금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리에 웬만큼 표현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썸은요. 자, 내가 썸을 지금 넘겨받았다면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거를 더해야죠. 네, 사용한 건 다 더하고 사용 안 한 건 안 더해줘야 최종 지점에 갔을 때 사용한 거랑 안 사용한 거, 네, 사용한 숫자만의 합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넘겨받은 썸에다가 사용하는 경우니까 내 숫자를 더해주는 겁니다. 숫자는 리스트에 스몰 n. 네, 인덱스니까 배열에. 자, 그리고요. 사용하는 경우 넘겨받은 카운트는 어떻게 될까요? 네, 썼잖아요. 그러니까 1 더하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네, DFS로 이건 무조건이고요. 자, 사용하지 않았으니까 합은 안 변했겠죠. 카운트도 안 변했겠죠. 이렇게 줄이시면 됩니다. 자, 제출해 본 다음에 마지막 가지치 얘기를 짧게 드릴 텐데, 자, 그때 한 번만 더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문제라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점점 뒤로 가면서 다양한 유형의 문제를 풀면서 네, 그렇게 열몇 문제를 다루시면 아마 기본적인 문제는 푸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일단 카운트하고 K 미리 입력을 받아놨고요. 네, 그 다음에 이것도 하나하나 숫자를 하는 것보다는 네, 리스트에 저장해 놓고 하는 게 훨씬 편하죠. 그리고 얘도 12는 정해져 있는데 일반화시키기 위해서 n이라고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메인에서는 어디를 호출해야 될까요? 네, 자, 메인 함수에서는
요 두 개를 부르실 필요가 당연히 없습니다. 네, 잘 아시는 분도 많겠지만 메인 루프에서는 네, 제일 꼭대기에 있는 거를 그냥 불러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가능한 모든 경우를 다 돌겠죠. 네, 가능한 모든 경우를 다 돌겠죠. 자, 그래서 네, answer를 0으로 초기화시킨 다음에 메인 함수에서 백트래킹. 자, 뭐 불렀어요? 0. 네, n이 0. 자, 그때 합은요. 아직 하나도 안 더했죠. 그때 사용한 숫자의 개수는 아직 하나도 안 사용했죠. 이렇게 불러주시면 되고, 네, 끝나고 나면 전역으로 만들어 놓은 정답이 추가되어 있겠죠. 개수만큼. 네,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네, 백트래킹만 네, 저기 적어 놓은 것만 초반일수록 잘 적으시고 오타를 안 내시면 됩니다. 자, n이 large n보다 큰 경우에 자, 종료 조건입니다. 네, 잊지 않으시도록. 이걸 안 적으시면 그 뒤로 가서 뭔가를 더 하겠죠. 종료되지 않는 제기는 정말 위험한 거죠. 반드시 종료를 적으시고, 자, 그때 네, n은 이미 썼죠. 자, 여기 썸이 k가 되고, 그 다음에 여태까지의 개수가 입력. 네, 앞뒤를 이렇게 쓰겠습니다. 적은 건 동일한 내용이죠. 그래서 더한 게 더해 나온 게 초기의 조건하고 똑같은 값이 되고, 개수 포함시킨 개수가 초기의 조건으로 받은 게 되면 그때 정답을 1 더해 나간다. 자, 다만 얘는 전역 변수로 해야 사용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관련된 조건들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네, 종료 조건이 가장 먼저 오는 거고요. 요거는 n에 관련된 수식일 경우가 대부분 있고, 정답은 그 안에서만 처리해 주시는 겁니다. 자, 숫자를 사용하는 경우, 그리고 사용하지 않는 경우, 네, 이 두 가지 경우만 있겠죠. 자, 사용하는 경우는요, 자, n 플러스 1은 무조건이에요. 네, 썸에다가 네, 숫자가 더해졌고, 그 다음에 카운트에도 한 번에 사용이 더 더해졌습니다. 자,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요, 썸 카운트가 그대로가 되겠습니다. 실행을 시켜보시면 네, 110 네, 110이 나왔습니다. 자, 제출 한번 해보고 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지치기까지 해보고 정리를 할게요. 네, 자, 제출해보면 뭐 시간이 조금 걸리기는 했겠죠. 177mm 뭐 이렇게 걸렸습니다만 요 시간을 확인하시고, 두 번째, 자, 그럼 가지치기가 뭔가 나중에 이거는 한 번씩은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자, 뭐 횟수 이런 경우에는 끝까지 돌아야 돼서 가지치기가 쉽지 않은 경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자, 지금은요 더하기죠. 그러니까 쭉 사용한다 안 한다 하면서 더해갔어요, 숫자를 계속. 그런데 음수가 지금 포함이 안 돼 있잖아요, 양수만. 근데 이미 더하려는 k 값을 넘었어요. 우리가 5를 구해야 되는데 이미 여태까지 더한 것만 7이에요. 더 이상 갈 이유가 없겠죠. 음수가 없으니까. 자, 그래서 가지치기는 거의 모든 경우에 프러닝이라고 하는 가지치기는 항상 이 모든 걸 다 풀어 헤친 다음에 생각하셔야 돼요. 먼저 그거를 섞으시면 이게 꼬이는 거예요. 가능한 모든 경우가 이거를 설계하시는 게 제일 기본이고, 그게 끝난 다음에 시간 초과가 우려되면 네, 그때 하시는 겁니다. 가장 마지막에 고민하시고요. 가장 네, 위에 처리하시는 겁니다. 들어와서 더 이상 이쪽으로 갈 필요가 없어 하면 안 가는 겁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는요. 자, 만약에 여태까지 합이 이미 K보다 커요. 사실 같으면 밑에서 N이라 처리할 수 있으니까 그걸 건드리면 안 되겠죠. 자, 이 경우는 뭐예요? 이미 네, 초과했어요. 음수가 없으므로 네, 더 이상 진행하는 의미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끊어버리는 겁니다. 자, 답은 뭐 동일하게 나왔고요. 제출한 다음에 최종 정리하겠습니다. 첫 문제라 천천히 오래 설명을 드렸고, 자, 가장 지금 쉬운 문제를 풀고 있기 때문에
난이도를 점점 올리면서 다양한 문제들을 한 3, 4문제 정도 모의 문제 포함해서 접근할 예정입니다. 자, 시간으로 보시면 네, 지금은 오히려 늘었네요. 뭐 대부분의 경우에 줄긴 할 겁니다. 자, 지금은 그렇게 계산하는 게 더 오래 걸린다는 얘기죠. 자, 매번 요때마다 K가 넘었어 안 넘었어를 체크하는 게 훨씬 더 오래 걸리니까 가지치기가 무조건 좋아지는 건 아니다. 이거를 우리가 해볼 수가 없잖아요. 제출하면 끝이니까. 실제 시험에서도 제출 후 시간이 나오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해보면서 감을 잡으셔야 돼요. 가지치기는. 네. 항상 성공하는 가지치기도 있기 때문에 그건 또 별도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시간이라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 결론은 똑같습니다. 눈에 보이게 변수나 어레이, 리스트 이런 것들을 잘 선언해 놓고 가능한 모든 경우를 처리하기 위해서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트리 형태로 만들어서 자, 그 대신 종료 조건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건 스몰 n으로 많은 경우에 이걸로 선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안 되는 약간 변형된 문제들도 있지만 그래서 그렇게 짜고 이 중에 요 하나를 짜는 거다. 자, 불가능한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이쪽 가는 게 이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조금씩 늘려가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입사시험급, 즉 A형급에서는 제일 어려워하시는 문제 유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연속해서 요 문제들로만 난이도 바꿔가면서 풀이할 예정이니까 혹시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꼭 앞에서부터 1, 2, 3, 4 이런 순서로 풀어보시고 설명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